명자가 선희 집 안방에서 장롱을 밀자 숨겨진 문이 나타났고 지하로 내려가니 아이 침대와 곰인형이 보였다. 벽에는 크레파스로 쓰인 글씨가 있었다. 엄마, 나 여기 있어. 찾지 마.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명자는 빈소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드나들며 조문을 하는 소리가 귓가에 웅웅거렸지만 명자의 시선은 영정사진 속 며느리 선희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35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 선희는 사진 속에서도 여전히 조용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참 착한 며느리였는데 누군가 지나가며 흘린 말이 명자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착했다는 말이 맞는지 명자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선희는 시어머니인 명자에게 늘 정중했지만 그 정중함 뒤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거든요. 마치 서로를 알아가는 것을 포기한 사람들처럼 둘은 몇 년을 함께 지내면서도 진짜 마음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명자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다정했던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이유가 뭐지? 선희와의 관계를 돌이켜보면 늘 어색했어요. 첫 만남부터 그랬습니다. 경수가 선희를 처음 집에 데려왔을 때 선희는 명자를 보는 눈빛이 어딘가 이상했어요. 마치 명자를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아니면 뭔가 숨기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선희의 첫 인사는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목소리 톤부터 고개 숙이는 각도까지 마치 연습을 해온 것처럼요. 그런데 그 완벽함이 오히려 명자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온 인사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하는 인사 같았거든요. 결혼 후에도 선희는 늘 그랬습니다. 명절이면 누구보다 일찍 와서 음식을 준비하고 시어머니 생신이면 정성스럽게 선물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행동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해야 할 일을 체크리스트처럼 해나가는 것 같았어요. 명자는 고개를 들어 빈소 맞은편에 서 있는 아들 경수를 바라봤습니다. 42살의 경수는 상복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오히려 멍하니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더 큰 것 같았어요. 경수와 선희의 결혼 생활이 그리 달콤하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명자도 알고 있었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는 소리가 종종 들렸거든요. 경수의 목소리는 답답해하는 투였고 선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당신은 몰라도 되라는 선희의 말을 명자는 몇 번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경수는 한숨만 쉬었어요. 할머니, 8살 손자 지훈이 명자의 소매를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아이의 눈가는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눈물은 이미 말라 있었어요. 지훈은 선희를 많이 따랐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경수보다도 엄마 선희에게 더 애착을 보였어요. 지훈아, 괜찮니? 엄마는 언제 집에 와요? 아이의 질문에 명자는 가슴이 막혔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나이였죠. 명자는 지훈의 작은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지훈아, 엄마는 하늘나라에 가셨단다. 하늘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비행기 타고 가면 만날 수 있어요? 아니야. 하늘나라는 아주 멀리. 아주 좋은 곳이야. 거기서는 아프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아.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명자는 아이를 품에 안고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지훈의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저한테 비밀이 있다고 했어요. 비밀? 응. 엄마가 지하에서 혼자 울고 있을 때가 많았어요. 제가 물어보면 지훈이는 몰라도 되라고 했어요. 명자는 이상했습니다. 선희가 지하에서 운다고?
선인의 집에는 지하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사흘 뒤 장례를 치르고 난 후 명자의 집에서 경수가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야윈 얼굴로 명자 앞에 앉은 경수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손으로 얼굴을 비비며 깊은 한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정말 모르겠어요. 뭘? 선이가 왜 죽었는지. 갑자기 심장마비라고 하는데 선이는 건강했거든요. 병원에서도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고 하고 경수의 목소리에는 의욕이 섞여 있었습니다. 명자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35의 나이에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라니. 그리고 선이 집 정리를 해야 하는데 경수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나는 아직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선이가 죽기 전 며칠 동안 계속 이상한 소리를 냈거든요. 지하에서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지하? 네. 그런데 우리 집에는 지하실이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했어요. 명자는 지훈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선이가 지하에서 울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엄마가 대신 가서 정리해 줄 수 있어요? 지훈이는 며칠 더 여기서 지내고. 알겠다. 내가 가서 정리해 줄게. 고마워요, 엄마. 그런데 뭔가 이상한 게 있으면 저한테 꼭 연락해 주세요. 다음 날 아침 명자는 선이가 살던 집 앞에 섰습니다. 작은 단독주택이었는데 며칠 동안 사람이 살지 않아서인지 을씨년스러운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대문 앞에서부터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곰팡이 냄새 같기도 하고 뭔가 오래된 것들이 썩은 냄새 같기도 했어요. 열쇠를 돌려 문을 열자 집안에서는 더욱 진한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명자는 인상을 찌푸렸어요. 이 냄새는 처음 맡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디서 맡았던 냄새인데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명자는 창문부터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거실에는 지훈의 장난감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선이가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가지들이 소파에 걸쳐져 있었어요. 모든 것이 주인을 기다리는 듯 그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정리를 시작하려는데 명자의 눈에 이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거실 바닥에 흙이 묻어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진흙을 밟고 들어온 것 같았는데 발자국 모양이 아니라 질질 끌린 자국 같았습니다. 이게 뭐지? 명자는 그 자국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자국은 거실에서 시작해서 복도를 지나 안방으로 이어졌어요. 안방 문을 열자 냄새가 더욱 진했습니다. 안방에는 큰 장롱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장롱이 벽에서 살짝 떨어져 있었거든요. 마치 누군가 밀어놓은 것 같았습니다. 명자는 장롱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무거운 장롱이 혼자서 움직일 리는 없었어요. 누군가 일부러 밀어놓은 게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왜 선이가 장롱을 벽에서 떨어뜨려 놓았을까요? 명자는 장롱을 조금 더 밀어봤습니다. 그러자 뒤쪽 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톡톡하는 소리였는데 마치 속이 빈 곳을 두드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설마. 명자는 벽을 손으로 두드려 봤습니다. 다른 벽과는 확실히 소리가 달랐어요. 속이 비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벽지를 자세히 보니 한 부분만 색깔이 조금 다르더군요. 새로 바른 것 같았어요. 명자는 벽지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뜯어봤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뜯어졌어요. 벽지 밑에는 나무 판자가 있었는데 그 판자에는 작은 손잡이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게 문이야? 명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숨겨진 문이 왜 있는 걸까요? 선희는 이 문에 대해서 경수에게 말한 적이 없었어요. 지훈이 말했던 지하가 바로 이곳인 건 아닐까요? 명자는 손잡이를 잡고 조심스럽게 당겨봤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어요.
그 순간 차가운 공기와 함께 역한 냄새가 확 올라왔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뭔가 썩은 냄새가 섞인 정말 끔찍한 냄새였어요. 으, 명자는 코를 막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문 너머로는 아래로 내려가는 좁은 계단이 보였어요. 계단은 깊고 어두워서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핸드폰에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은 생각보다 가팔랐고 발을 디딜 때마다 삐걱거렸어요. 마치 언제든 부러질 것 같았습니다. 10개 정도의 계단을 내려가자 작은 방이 나타났습니다. 방의 크기는 4평 정도였는데 천장이 낮아서 명자도 허리를 약간 숙여야 했어요. 손전등 불빛으로 방 안을 비춰보니 놀라운 것들이 보였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는 작은 철제 침대가 하나 있었어요. 침대 위에는 낡은 이불과 베개가 놓여 있었는데 오랫동안 사용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침대 옆에는 작은 테이블이 있었고 그 위에는 색연필과 크레파스 그리고 종이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어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곰인형이었습니다. 갈색 곰인형이 침대 위에 앉아 있었는데 한쪽 눈이 떨어져 나가고 털도 많이 빠져서 초라해 보였어요. 그런데 그 곰인형을 보는 순간 명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곰인형,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명자는 곰인형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에 잡히는 감촉이 묘하게 익숙했어요. 곰인형의 목에는 작은 목걸이가 걸려 있었는데 그 목걸이에는 수민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민, 수민이라고? 명자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수민, 그 이름은 명자가 평생 가슴 깊이 묻어두고 살아온 이름이었어요. 명자는 주변을 더 살펴봤습니다. 바닥에는 작은 아이 신발이 놓여 있었어요. 분홍색 운동화였는데 사이즈를 보니 대략 7, 8살 아이가 신을 만한 크기였습니다. 신발은 많이 낡아 있었지만 정성스럽게 깨끗이 닦아놓은 흔적이 있었어요. 벽 한쪽에는 그림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이가 그린 듯한 그림들이었는데 대부분 가족을 그린 것 같았어요. 엄마, 아빠, 그리고 작은 아이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이가 혼자 떨어져서 그려져 있다는 거였어요. 명자가 그림들을 자세히 보고 있을 때 벽에 크레파스로 쓰인 글씨를 발견했습니다. 아이가 쓴 듯한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엄마, 나 여기 있어. 찾지 마. 그 글씨를 본 순간 명자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손전등이 떨어지면서 방 안이 어두워졌지만 명자는 손전등을 주울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글씨, 수민이. 명자는 벽에 머리를 기대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명자가 잃어버린 딸의 이름이 바로 수민이었거든요. 그때 수민이는 5살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렸어요. 명자는 미친 듯이 찾아다녔지만 수민이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버린 게 아니야. 명자는 벽에 머리를 부딪히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땐 내가 어쩔 수가 없었어. 명자의 기억 속으로 과거가 밀려들어왔습니다. 30살의 명자는 유부남과 사랑에 빠졌어요. 그 남자는 명자에게 아내와 헤어지겠다고 약속했지만 명자가 임신을 했다고 하자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결국 명자는 혼자서 수민이를 낳아 키웠어요. 하지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생활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결국 명자는 어쩔 수 없이 수민이를 고아원에 맡겼습니다. 잠시만 맡기고 나중에 데려오겠다고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데려올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됐어요. 그러다가 수민이는 다른 가정에 입양되었고
명자는 수민이를 영영 잃어버렸습니다. 그 후로 명자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수민아, 엄마가 미안해. 명자는 고민형을 꼭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 선희의 집 지하에 수민이와 관련된 물건들이 있는 걸까요? 설마 선희가. 명자는 급하게 손전등을 주워들고 방안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침대 밑을 비춰보니 작은 상자가 하나 있었어요. 명자는 그 상자를 꺼내서 열어봤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을 하나씩 꺼내보니 어린 여자아이의 사진들이었어요. 5살 정도부터 시작해서 점점 나이가 많아지는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을 봤을 때 명자는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사진 속의 여자아이는 바로 어린 시절의 선이었어요.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명자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선이가 수민이라는 말인가요? 자신이 버린 딸이 자신의 며느리가 되었다는 말인가요?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분명히 선희의 어린 시절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사진 뒷면에는 수민이 7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명자의 머릿속이 완전히 혼란스러워졌어요. 이게 정말 수민이야? 명자는 상자 안을 더 뒤져봤습니다. 입양 관련 서류들이 나왔어요. 김수민이라는 이름으로 된 입양 서류였는데 입양일은 1995년 3월이었습니다. 바로 명자가 수민이를 고아원에 맡긴 후 6개월 뒤였어요. 입양 가정의 이름을 보니 박정호, 이미숙 부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명자는 그 이름들을 기억했어요. 선희의 양부모 이름이었거든요. 선희는 결혼할 때 자신이 입양하라고 말했었는데 이제야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명자는 서류를 더 살펴봤습니다. 수민이의 친생모 이름란에는 김명자라고 적혀 있었어요. 바로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선희는 정말 자신이 버린 딸 수민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경수는. 명자는 끔찍한 생각이 들어 온몸이 떨렸습니다. 경수는 명자의 아들이고 선희는 명자의 딸이었다면 남매가 결혼해서 지훈이를 낳은 거였어요. 명자는 구토가 날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이럴 리가 없어. 뭔가 잘못된 게 분명해요. 명자는 상자를 더 뒤져서 다른 증거를 찾아봤습니다. 그때 작은 일기장이 하나 나왔어요. 낡은 다이어리였는데 표지에는 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부터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오늘 경수 오빠를 처음 만났다. 양엄마가 소개해준 남자인데 뭔가 익숙한 느낌이다. 그런데 이상한 건 경수 오빠의 어머니 이름이 김명자라는 거다. 설마 아니겠지? 명자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경수 오빠네 집에 갔다. 김명자 아주머니를 봤을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분명히 내가 어릴 때 기억하는 그 사람이다. 나를 고아원에 버린 그 사람. 내 친엄마였어. 명자는 일기장을 읽으며 온몸이 식어갔습니다. 선희는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경수 오빠는 내 친오빠다. 하지만 오빠는 모르고 있다. 김명자 아주머니도 나를 몰라보는 것 같다. 어떻게 해야 할까? 말해야 할까? 하지만 말하면 모든 게 끝날 텐데. 다음 페이지에는 더욱 절망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경수 오빠를 사랑하게 됐다. 이런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남매인데.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이미 너무 깊이 빠져버렸어. 결혼하기로 했다. 나는 미친 게 분명하다. 하지만 경수 오빠를 놓을 수 없다.
평생 이 비밀을 가지고 살아갈 거다. 아무도 모르게. 명자는 일기장을 읽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선희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상상이 되었어요. 친오빠를 사랑하게 되었지만 그 사실을 말할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었던 선희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명자는 계속해서 일기를 읽어내려갔습니다. 결혼 후의 일기들도 있었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왔다. 행복하다고 해야 할까, 불행하다고 해야 할까? 경수 오빠는 좋은 남편이다. 하지만 우리가 남매라는 사실이 계속 마음을 짓누른다. 김명자, 아주머니와 같은 집에서 살게 됐다. 아주머니는 여전히 나를 몰라본다. 가끔 나를 이상하게 쳐다볼 때가 있지만 단순히 며느리로서 어색해서인 것 같다. 임신했다. 이 아이는 내 아이이면서 동시에 조카다. 어떻게 키워야 할까? 이 아이에게 이 비밀을 말해야 할까? 지훈이가 태어난 후에 일기도 있었어요. 지훈이가 태어났다. 예쁘다. 하지만 볼 때마다 죄책감이 든다. 이 아이는 죄가 없는데 우리 때문에 지훈이가 점점 경수 오빠를 닮아간다. 그리고 나를 닮기도 한다. 혹시 누군가 알아챌까봐 무서울 때가 있다. 명자는 일기장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최근에 쓴 것 같았어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김명자 아주머니를 볼 때마다 화가 난다. 나를 버린 사람이 태연하게 할머니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참을 수 없다. 하지만 동시에 그리웠다. 엄마라고 부르고 싶었다. 이 집에 숨겨진 방을 만들었다. 내가 어릴 때 살았던 것과 비슷하게. 여기서 나는 다시 수민이가 될 수 있다. 버려진 아이 수민이로. 이 비밀을 언제까지 숨기고 살 수 있을까? 지훈이가 커가면서 의문을 가질 텐데. 혈액형 검사라도 하게 되면. 명자는 혈액형이라는 단어에 멈춰 섰습니다. 그러고 보니 지훈이의 혈액형이 이상했어요. 경수는 A형이고 선희는 B형이라고 했는데 지훈이는 O형이었거든요. 그때는 단순히 조부모 중 누군가가 O형이라서 그런 줄 알았는데 명자는 급하게 자신의 혈액형을 생각해 봤습니다. 자신은 O형이었어요. 그리고 경수의 아버지도 O형이었고요. 만약 경수와 선희가 남매라면 그들의 아이인 지훈이가 O형인 것이 설명됩니다. 명자는 일기장을 덮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아떨어졌어요. 선희는 정말 자신이 버린 딸이었고 그 딸이 자신의 아들과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은 거였어요. 이럴 수가 있나? 명자는 자신의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자신 때문이었어요. 자신이 수민이를 버리지 않았다면 이런 끔찍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 일기장에서 봉투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봉투에는 김명자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편지가 한 장 들어 있었어요. 엄마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다는 뜻이겠죠. 나는 수민입니다. 엄마가 35년 전에 버린 딸 말이에요. 엄마는 나를 몰라보셨겠지만 나는 엄마를 한 번에 알아봤어요. 어린 시절의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나는 경수 오빠를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남매라는 걸 알면서도 사랑했어요. 그리고 지훈이를 낳았습니다. 지훈이는 죄가 없어요. 제발 지훈이만은 보호해주세요. 나는 더 이상 이 죄책감을 견딜 수 없습니다. 엄마를 원망하면서도 사랑했고 경수 오빠를 사랑하면서도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엄마, 이제라도 좋은 할머니가 되어주세요. 지훈이에게는 진실을 말하지 마세요. 그 아이는 평범하게 자랄 권리가 있어요. 수민올림. 명자는 편지를 읽고 나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선희가
수민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뜻이었어요. 심장마비가 아니라. 명자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하실의 차가운 공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지만 그것보다 더 차가운 것은 명자의 마음이었어요. 자신이 저질러 놓은 일의 끔찍함을 이제야 완전히 깨달았거든요. 명자는 떨리는 다리로 겨우 일어나서 지하실을 나왔습니다. 위층으로 올라와서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모든 것이 악몽 같았습니다. 선희가 자신의 딸이었다니. 그리고 그 딸이 자신의 아들과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았다니. 명자는 집안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어요. 선희가 왜 그렇게 차갑게 굴었는지, 왜 늘 거리를 두려고 했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명자를 보면서 얼마나 복잡한 감정을 느꼈을까요? 명자는 급하게 집을 나와 경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번호를 누르는 것도 힘들었어요. 여보세요, 엄마? 경수야. 지금 어디 있니? 집에 있어요. 왜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지금 당장 엄마 집으로 와. 중요한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이에요? 선희 집 정리하다가 뭔가 있었나요? 명자는 전화로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직접 만나서 얘기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냥 와. 빨리. 명자는 전화를 끊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경수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자신의 아내가 사실은 여동생이었다고? 그들의 아들은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아이라고? 집에 도착했을 때 경수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지훈이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지훈이를 보자 명자의 가슴이 더욱 아팠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지훈아, 할머니가 아빠랑 중요한 얘기를 해야 하니까 방에서 놀고 있을래? 네, 할머니. 지훈이가 방으로 들어간 후 명자는 경수와 마주 앉았습니다. 경수는 어머니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불안해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완전히 하얗네요. 명자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35년 전의 일부터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오늘 발견한 것부터 말해야 할까요? 경수야, 엄마가 너한테 숨겨온 일이 있다. 숨겨온 일요? 너한테 여동생이 있었어. 경수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동생요? 무슨 소리예요? 명자는 깊은 숨을 쉬고 말을 계속했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가 다른 남자와 사이에서 낳은 딸이 있었다. 이름은 수민이었어. 뭐라고요? 경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가 바람을 피워서 아이를 낳았다고요? 그래. 그때 엄마는 어렸고 그 남자는 유부남이었어. 결국 엄마 혼자 아이를 키워야 했는데 명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5년 전의 일을 말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더 힘든 것은 앞으로 해야 할 말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아이는 고아원에 보냈다. 경수는 충격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자식을 버렸다고요? 어쩔 수 없었어. 그때는 정말. 명자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울 수 없었어. 돈도 없었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고. 경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과거를 처음 알게 된 충격이 컸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그 얘기를 해요?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선희의 편지를 꺼내 놓았습니다. 오늘 선희 집에서 이걸 찾았어. 경수는 편지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표정하게 읽던 경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경수는 편지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선희가 너희 여동생 수민이었어.
경수는 멍하니 명자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농담 같았지만 어머니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말도 안 돼요. 선희는 박씨 성이었잖아요. 입양하라고 했고 그 입양아가 바로 수민이었다고. 명자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경수는 뒤로 물러나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선희는 선희 집 지하에 숨겨진 방이 있었어. 거기에 모든 증거가 있었다고. 입양 서류도 일기도 사진도 다 있었어. 경수는 여전히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너는 내 여동생과 결혼한 거야. 그리고 지훈이를. 명자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경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만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현실을 받아들여. 선희가 왜 그렇게 죽었는지 이제 알겠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경수는 머리를 감싸쥐고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아니라고. 이럴 리가 없어. 혈액형도 맞아 떨어져. 지훈이가 O형인 것도 이제 설명이 돼. 너희 둘 다 엄마 아빠가 O형이니까. 경수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자 구토감이 올라왔어요. 으악! 경수는 화장실로 뛰어가서 토했습니다. 명자는 그런 경수를 보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자신이 저질러 놓은 일의 결과를 아들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 너무 잔혹했습니다. 한참 후 경수가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창백해져 있었어요. 그럼 나는 내 여동생을 사랑했고 결혼했고 아이까지 낳은 거예요? 경수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때문에. 이 모든 게 엄마 때문이에요. 경수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수민이를 버리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어요? 선희는 죽었고 지훈이는 어떻게 해요? 경수는 지훈이 있는 방을 바라보며 절규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 아이를 봐요? 볼 때마다 이 끔찍한 진실이 생각날 텐데. 지훈이는 잘못이 없어. 알아요. 하지만 견딜 수가 없어요. 경수는 머리를 감싸쥐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괴물이었던 거네요. 모르고 있었지만 괴물이었어요. 명자는 경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너는 몰랐어. 너는 잘못이 없다고. 잘못이 없다고요? 제가 제 여동생과. 으악! 경수는 다시 구토를 했습니다. 이번엔 토할 것도 없어서 위액만 나왔어요. 그때 방에서 지훈이가 나왔습니다. 아빠, 왜 우세요? 지훈이의 순진한 목소리에 경수와 명자는 얼어붙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아직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어요. 지훈아, 아빠가 잠깐 아프셔서 그래. 다시 방에서 놀고 있을까? 아빠 많이 아파요? 병원 가야 해요? 경수는 지훈이를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를 볼 때마다 끔찍한 진실이 떠오를 것 같았어요. 괜찮다. 지훈아, 방에서 놀고 있어. 지훈이가 다시 방으로 들어간 후 경수가 일어섰습니다. 저 집에 가볼게요. 경수야, 어디 가려고? 모르겠어요. 그냥 혼자 있고 싶어요. 경수는 비틀거리며 집을 나갔습니다. 명자는 경수를 붙잡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경수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혼자 남은 명자는 지훈이가 있는 방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이 끔찍한 비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경수가 집을 나간 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명자는 경수에게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경수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로 혼자 있고 싶다, 연락하지 마라는 말만 보내왔을 뿐이었습니다. 명자는 걱정이 되었지만 경수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이런 충격적인 진실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지훈이는 아빠가 왜 오지 않는지 계속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아빠는 언제 와요? 아빠가 아픈 거예요? 라고 묻는 지훈이를 보면서 명자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지훈아, 아빠는 일이 있어서 못 오는 거야. 조금만 기다리면 올 거야. 하지만 명자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경수가 정말 돌아올까요? 이 끔찍한 진실을 안 상태에서 지훈이를 정상적으로 대할 수 있을까요? 셋째 날 밤 명자는 다시 선희의 집으로 갔습니다. 혹시 놓친 것이 있을까 해서였어요. 지하실에 다시 내려가서 선희가 남긴 물건들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구석에서 작은 녹음기를 발견했어요. 명자는 녹음기를 켜봤습니다. 선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15일이에요. 지훈이 생일 일주일 전이죠.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명자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김명자 씨. 아니, 엄마. 엄마라고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 없었던 그 사람. 엄마는 아직도 나를 몰라보시죠? 35년 전에 버린 딸을 기억하지도 못하시나요? 선희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나는 5살 때부터 엄마를 기억하고 있어요. 엄마가 나를 고아원에 맡기던 그날을 말이에요. 잠깐만 여기 있어. 엄마가 곧 데리러 올게라고 했던 그 말을 아직도 기억해요. 명자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오지 않았어요. 1달, 2달, 1년이 지나도 오지 않았죠. 나는 매일 창가에 서서 엄마를 기다렸어요. 다른 아이들이 입양되어 나갈 때도 나는 엄마가 데리러 올 거라고 믿었어요.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나서야 입양됐죠. 박정호, 이미숙 부부에게요. 좋은 분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분들도 내 진짜 부모는 아니었죠. 나는 평생 버려진 아이로 살았어요. 그런데 경수 오빠를 만났을 때 운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니. 하지만 경수 오빠 어머니가 김명자라는 걸 알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선희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확신하고 싶어서 몰래 엄마 머리카락을 가져가서 유전자 검사를 했어요. 결과는 99.9% 일치였죠. 역시 내 친엄마였어요. 명자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그때 정말 미쳤던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내 친오빠였다니. 하지만 이미 너무 깊이 사랑에 빠져 있었어요. 포기할 수도 없었고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이대로 도망가야 하나. 하지만 경수 오빠를 사랑했어요. 잘못된 사랑이라는 걸 알면서도. 명자는 선희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할 수 있었어요. 결혼 후에는 더 힘들었어요. 김명자 아주머니. 엄마와 한 집에서 살면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를 연기해야 했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지훈이를 임신했을 때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이 아이는 어떻게 키워야 하죠?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아이를. 혹시 기형이 있으면 어떡하죠? 다행히 지훈이는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하지만 볼 때마다 죄책감이 들었어요. 이 아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죠? 내 부모는 남매였다고? 녹음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나 엄마가 미워요. 하지만 동시에 그리워요. 평생 엄마라고 한번 불러보지 못한 게 한이에요. 시어머니라고 부르면서도 속으로는 엄마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명자는 흐느끼며 녹음을 들었습니다.
엄마는 나를 버렸지만 내 아들은 사랑해 주시죠. 지훈이에게는 좋은 할머니세요. 아이러니하죠? 내가 받지 못한 사랑을 내 아들이 받고 있어요. 최근에 지훈이가 물어봤어요. 엄마는 왜 할머니한테 차가워요? 라고. 그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선희의 목소리가 더욱 약해졌습니다. 나는 이제 한계예요. 더 이상 이 거짓말을 계속할 수 없어요. 지훈이가 커가면서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왜 엄마 아빠는 닮지 않았는지, 왜 혈액형이 다른지. 이 녹음을 듣고 있다는 건 내가 이미 이 세상에 없다는 뜻이겠죠. 미안해요. 하지만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경수 오빠에게는 미안해요. 오빠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하지만 오빠도 진실을 알면 견디지 못할 거예요. 지훈이만은 보호해 주세요. 그 아이는 죄가 없어요. 평범하게 자랄 권리가 있어요. 제발. 녹음이 끝났습니다. 명자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선희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이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명자는 녹음기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경수에게 이 녹음을 들려줘야 할까요? 아니면 혼자만 알고 있어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경수가 집에 나타났습니다. 며칠 사이에 많이 야윈 얼굴이었어요. 수염도 자라고 옷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경수야. 엄마. 저 정말 미치겠어요. 경수는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계속 생각해 봤는데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선희가 내 여동생이었다니. 경수야, 선희가 남긴 녹음이 있어. 들어볼래? 경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듣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요. 그래도 들어봐. 선희의 마지막 말이야. 명자는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선희의 목소리가 나오자 경수는 온몸이 떨렸어요. 녹음을 다 듣고 나서 경수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선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경수는 자신을 탓했습니다. 내가 눈치챘어야 했는데, 선희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걸 알았어야 했는데, 너는 몰랐어. 어떻게 알 수 있었겠니? 내 여동생을 내가 죽음으로 내몰았어요. 경수는 절규했습니다. 그럼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해요? 지훈이는 어떻게 키워야 하고? 그때 지훈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빠. 지훈이는 경수에게 달려갔지만 경수는 지훈이를 껴안지 못했어요. 이 아이를 볼 때마다 끔찍한 진실이 떠올랐거든요. 아빠, 왜 안 왔어요? 엄마는 언제 와요? 지훈이의 순진한 질문에 경수는 더욱 괴로워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경수는 지훈이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돌렸습니다. 아이를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지훈이는 아빠의 이상한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아빠, 왜 그래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아니야. 지훈아, 아빠가 좀 아파서 그래. 경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명자는 경수의 어깨를 토닥여주며 지훈이에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아빠가 많이 피곤하셔. 할머니랑 놀자. 아빠는 엄마처럼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지훈이의 말에 경수는 더욱 괴로워했습니다. 아이는 아직도 엄마가 언제 돌아올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 거 아니야. 아빠는 여기 있어. 하지만 경수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며칠 후 경수는 갑자기 짐을 챙겨서 집을 떠났어요. 명자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사라진 거였습니다. 명자는 경수를 찾아다녔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게 된 것은 경수가 외삼촌 집으로 가서 지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세상과 단절하고 지내고 있었어요. 지훈이는 계속 아빠를 찾았습니다. 할머니,
아빠는 언제 와요? 아빠가 저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지훈이를 보면서 명자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어요. 이 아이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엄마도 잃고 이제 아빠마저 잃을 위기에 처한 거였습니다. 어느 날 밤 명자는 선희가 지훈이에게 남긴 편지가 있는지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다시 선희의 집 지하실로 내려가서 구석구석 살펴봤어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지훈이에게라고 적힌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명자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꺼내서 읽어봤어요. 지훈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엄마는 이미 없을 거야. 미안해, 우리 아들. 엄마가 지훈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지훈이는 엄마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어. 비록 복잡한 상황에서 태어났지만 그건 지훈이 잘못이 아니야. 지훈아, 세상에는 때로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 어른들도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말이야. 하지만 그것 때문에 지훈이가 자책하거나 슬퍼할 필요는 없어. 지훈이는 착하고 똑똑한 아이야. 앞으로 잘 자라서 행복하게 살아줘. 그게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야. 할머니와 아빠가 지훈이를 사랑해 줄 거야. 비록 힘든 시간이 있겠지만 포기하지 마. 엄마는 하늘에서 지훈이를 지켜보고 있을게. 엄마가 가장 사랑하는 지훈이에게. 선희 엄마. 명자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선희가 마지막까지 지훈이를 생각했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이 편지를 지훈이에게 언제 줘야 할까요? 아이가 더 클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명자는 집으로 돌아와서 지훈이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아빠와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저 나쁜 아이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하니? 아빠가 저를 안 봐주고 엄마도 하늘나라에 가고 제가 나빠서 그런 건 아니에요? 명자는 지훈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지훈이는 잘못이 없어. 정말 하나도 없다고. 그럼 왜 다들 저를 두고 가요? 두고 간 게 아니야. 지훈이를 사랑해서 여기 할머니랑 있는 거야. 명자는 지훈이에게 엄마의 편지를 읽어주기로 했습니다. 아직 어리지만 엄마의 마지막 말은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지훈아, 엄마가 지훈이에게 편지를 남겨놨어. 정말요? 엄마가? 명자는 편지를 쉬운 말로 바꿔서 읽어주었습니다. 지훈이는 편지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가 저를 사랑한대요? 그럼 정말 많이 사랑하셔. 그럼 왜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명자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엄마가 너무 아프셨어.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쉬고 계신 거야. 그날 밤 지훈이가 잠든 후 명자는 경수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라도 답이 왔어요. 엄마, 저는 지금 지훈이를 볼 수가 없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명자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지훈이가 아빠를 기다리고 있어. 아이는 잘못이 없다고. 경수의 답장이 왔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볼 때마다 모든 게 생각나요. 이런 상황이 한 달 넘게 계속됐습니다. 지훈이는 점점 우울해졌고 명자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어느 날 명자는 지훈이를 데리고 선희의 무덤에 갔습니다. 아이에게 엄마와 제대로 인사할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엄마, 지훈이 왔어요. 지훈이는 무덤 앞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안 와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명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 때문에 상처받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아빠가 안 오는 건 지훈이 때문이 아니야. 아빠가 지금 많이 슬퍼서 그래. 아빠도 엄마가 그리워서요? 그래, 아빠도 엄마가 많이 그리워. 무덤에서 돌아오는 길에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랑 살고 싶어요.
아빠가 안 와도 괜찮아요. 지훈이의 말에 명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가 포기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지훈아, 아빠는 분명히 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 정말이요? 정말이야. 할머니가 약속할게. 하지만 명자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경수가 정말 돌아올까요? 이 끔찍한 진실을 안 상태에서 지훈이를 정상적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명자는 경수에게 긴 문자를 보냈습니다. 경수야, 지훈이가 많이 아파하고 있어. 그 아이는 정말 잘못이 없다. 선이도 지훈이만은 보호해달라고 했어. 우리가 저지른 일의 결과를 그 아이가 감당하게 할 순 없어. 부탁이다. 돌아와. 다음 날 아침 경수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내일 갈게요. 하지만 예전 같지는 못할 거예요. 명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비록 완전하지는 않겠지만 경수가 돌아온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어요. 지훈이에게 아빠가 온다는 소식을 전하자 아이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아빠가 와요? 그래, 내일 와. 지훈이는 기뻐하며 아빠를 위해 그림을 그렸어요. 가족이 함께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비록 엄마는 하늘 위에 그려져 있었지만 모두가 웃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명자는 그 그림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진실을 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평생 이 비밀을 숨기고 살아야 할까요? 하지만 지금은 일단 가족이 다시 모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지훈이가 상처받지 않게 보호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었어요. 다음 날 오후 경수가 집에 나타났습니다. 한 달여 만에 보는 경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살이 많이 빠져서 뺨이 움푹 들어갔고 눈가에는 깊은 그림자가 져 있었습니다. 마치 몇 년을 늙은 것 같았어요. 아빠, 지훈이가 경수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경수는 지훈이를 자연스럽게 안아주지 못했어요. 몸이 굳어져서 어색하게 등만 토닥여 주었습니다. 지훈아, 잘 있었니? 네, 아빠. 할머니랑 잘 있었어요. 아빠는 어디 갔었어요? 경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명자가 대신 답했어요. 아빠가 일이 있어서 먼 곳에 갔었어. 이제 돌아오셨으니까 같이 지내자. 지훈이는 아빠를 위해 그린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아빠, 이거 아빠 위해서 그렸어요. 경수는 그림을 받아들고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가족이 모두 웃고 있는 그림이었는데 하늘 위에 그려진 선이도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경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 지훈아. 정말 예쁘게 그렸네. 아빠, 왜 울어요? 아니야. 그림이 너무 예뻐서 그래. 지훈이는 기뻐하며 아빠 품에 안겼습니다. 경수는 지훈이를 안으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했어요. 이 아이를 볼 때마다 끔찍한 진실이 떠올랐거든요. 저녁을 먹으면서 지훈이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아빠에게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 할머니와 함께한 일들. 경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들어주었지만 예전처럼 자연스럽지는 않았어요. 지훈이가 잠든 후 명자와 경수는 거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둘 다 말이 없었어요. 어떻게 지냈니? 모르겠어요. 그냥 견뎠어요. 경수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계속 생각해 봤는데 답이 없어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힘들었겠다. 지훈이를 보면 예전 같지 않아요. 자꾸 선이가 생각나고 우리가 남매였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맴돌아요. 명자는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수민이를 버리지 않았다면 이제 와서 그런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이미 벌어진 일인걸요.
경수는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그런데 지훈이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네요. 그래야 해. 그 아이만큼은 보호해야 해.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텐데. 어떻게 하죠? 명자는 생각해봤지만 답이 없었어요. 그때 가서 생각하자. 지금은 그 아이가 상처받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해. 다음 날부터 경수는 다시 지훈이와 함께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경수는 지훈이와 놀아줄 때도 어색해했고 자연스럽게 애정을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지훈이도 아빠의 변화를 느꼈어요. 할머니, 아빠가 저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야. 아빠가 엄마가 돌아가셔서 많이 슬퍼하시는 거야. 저도 엄마가 없어서 슬픈데 아빠랑 같이 슬퍼하면 안 돼요? 지훈이의 말에 명자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는 아빠와 함께 슬픔을 나누고 싶어 했지만 경수는 그럴 수 없었어요. 일주일 정도 지난 어느 저녁 지훈이가 갑자기 물어봤습니다. 아빠, 엄마는 정말 하늘나라에 있어요? 그래. 왜? 친구 엄마가 그러는데 하늘나라는 없대요. 죽으면 그냥 없어지는 거래요. 경수는 당황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엄마는 말을 잇지 못하는 경수를 보며 지훈이가 또 물어봤습니다. 아빠, 저 입양아예요? 뭐라고? 친구들이 그러는데 저는 아빠 엄마랑 안 닮았대요. 혈액형도 다르고 그래서 입양하냐고 물어봤어요. 경수는 얼굴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벌써 아이들 사이에서 그런 말이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게 아니야. 지훈이는 우리 아들이야. 하지만 경수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지 않았어요. 지훈이는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왜 저는 아빠 엄마랑 안 닮았어요? 사람은 꼭 부모를 닮는 건 아니야. 할아버지 할머니를 닮을 수도 있고. 그날 밤 지훈이가 잠든 후 경수는 명자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지훈이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아직 어린아이인데 뭘 알겠어. 하지만 점점 자라면서 더 많이 의심할 거예요. 다른 아이들도 이상하다고 말하고 있고. 경수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진실을 말하는 게 나을까요? 안 돼. 그 아이에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하지만 언젠가는 언젠가야. 지금이 아니야.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훈이가 유치원에서 다쳐서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혈액 검사를 하게 된 거예요. 지훈이가 O형이네요. 부모님 혈액형이 어떻게 되시죠? 의사의 질문에 경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A형, 선희는 B형이라고 했는데 그럼 지훈이가 O형일 수는 없었거든요. 아, 저희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한번 검사해 보시는 게 좋겠네요. 가족 혈액형을 정확히 알아두시는 게 좋거든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지훈이가 물어봤습니다. 아빠, 혈액형이 뭐예요? 사람마다 피의 종류가 다른 거야. 그럼 가족은 다 같아요? 아니, 꼭 그런 건 아니야. 하지만 지훈이는 계속 궁금해했습니다. 그럼 저는 왜 아빠 엄마랑 다른 거예요? 경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집에 와서 명자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지훈이가 계속 물어보는데. 일단 넘어가자. 아직 어리니까 이해 못할 거야. 하지만 명자도 불안했어요. 지훈이가 점점 커가면서 더 많은 의문을 가질 게 분명했거든요. 그날 밤 경수는 선희의 무덤에 혼자 갔습니다. 무덤 앞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선희야, 미안해.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그리고 지금도 지훈이를 제대로 돌봐주지 못해서. 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경수는 선희가 대답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지훈이는
어떻게 키워야 할까? 이 비밀을 평생 숨기고 살 수 있을까? 경수는 무덤에 머리를 대고 흐느꼈습니다. 선이야, 너는 어떻게 그 고통을 견뎠니? 나는 정말 견디기 힘들어.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명자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경수야, 어디 있니? 지훈이가 자면서 아빠를 찾고 있어. 지금 갈게요. 경수는 일어나서 무덤을 돌아봤습니다. 선이야, 지훈이만큼은 끝까지 지켜줄게. 그게 너한테 할 수 있는 마지막 약속이야. 집에 돌아와서 지훈이 방을 들여다보니 아이가 자면서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경수는 지훈이 옆에 앉아서 이마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아빠, 잠결에 지훈이가 중얼거렸습니다. 경수는 지훈이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지훈아, 아빠가 여기 있어. 아빠가 지켜줄게. 비록 진실은 끔찍했지만 지훈이만큼은 보호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선의와의 마지막 약속이었고 자신들이 져야 할 책임이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명자와 경수는 천천히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가고 있었어요. 비록 완전히 예전과 같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지훈이 앞에서는 평범한 가족인 척 연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수는 여전히 지훈이를 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지만 아이를 위해 노력했어요. 지훈이가 아빠라고 부를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그 아픔을 숨기고 미소를 지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명자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이가 살던 집을 정리하기로 한 거예요. 더 이상 그 집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었거든요. 경수야, 선이 집을 정리하자. 갑자기 왜요? 지훈이가 자라면서 궁금해할 거야. 엄마가 살던 집이 어떤 곳인지. 그 전에 우리가 정리해놔야 해. 경수도 동의했습니다.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지하실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끔찍한 진실이 담긴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거든요. 명자와 경수는 지하실의 모든 것을 치웠습니다. 선의의 일기, 녹음기, 입양 서류, 모든 증거들을 정리했어요. 하지만 지하실 자체는 없애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완전히 새롭게 꾸미기로 했어요. 이곳을 기억의 방으로 만들자. 명자의 제안에 경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요? 선의의 좋은 기억들만 남겨두는 거야. 지훈이가 엄마를 그리워할 때 올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주자. 지하실은 완전히 리모델링 되었습니다. 벽지를 새로 바르고 바닥에는 따뜻한 카펫을 깔았어요. 작은 소파와 테이블을 놓고 벽 한편에는 선희와 지훈이 그리고 가족 사진들을 걸었습니다. 선희가 지훈이에게 남긴 편지도 예쁜 액자에 넣어서 걸어두었어요. 물론 아이가 읽기에는 아직 어려운 내용들은 빼고 사랑한다는 메시지만 남겨놨습니다. 지하실 한 구석에는 선희가 지훈이를 위해 남겨둔 것들을 정리해놨어요. 지훈이의 첫 신발, 어린 시절 사진들, 선희가 지훈이를 위해 만든 작은 선물들, 모두 소중한 추억이 담긴 것들이었습니다. 리모델링이 끝난 후 명자는 지훈이를 데리고 그 집에 갔습니다. 지훈아, 할머니가 보여줄 게 있어. 뭐예요? 엄마가 지훈이를 위해 준비해둔 특별한 방이 있어. 지훈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엄마가요? 명자는 지훈이의 손을 잡고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새롭게 꾸며진 방을 본 지훈이는 입을 벌렸어요. 와, 여기가 뭐예요? 엄마가 지훈이를 위해 만들어둔 방이야. 엄마가 지훈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보여주는 곳이야. 지훈이는 신기한 듯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자신과 엄마의 사진들을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이 사진, 제가 아기였을 때 사진이에요. 그래, 엄마가 지훈이 태어났을 때부터 쭉 사진을 찍어뒀어. 지훈이는 선희가 남긴 편지도 봤습니다.
아직 다 읽을 수는 없었지만 지훈이를 사랑한다는 부분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할머니, 엄마가 저를 정말 사랑했어요? 그럼 세상에서 제일 사랑했어. 지훈이는 엄마의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여기 왔어요. 보고 싶었어요. 명자는 지훈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울컥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순수했어요. 복잡한 어른들의 사정은 모르고 그냥 엄마를 그리워하는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지훈아, 앞으로 엄마가 보고 싶을 때마다 여기 와도 돼. 할머니나 아빠와 함께 와서 엄마랑 이야기하렴. 정말요? 엄마가 들어줄까요? 들어줄 거야. 엄마는 항상 지훈이를 지켜보고 있어. 그날부터 지훈이는 가끔 그 방에 갔습니다.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엄마에게 이야기하거나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기도 했어요. 경수도 처음에는 그 방에 들어가기 어려워했지만 지훈이와 함께 가면서 조금씩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곳에서는 선희를 지훈이의 엄마로만 기억할 수 있었거든요. 어느 날 지훈이가 명자에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왜 이런 방을 만들어뒀어요? 명자는 잠깐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엄마가 지훈이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 혹시 엄마가 먼저 하늘나라에 가게 되더라도 지훈이가 엄마를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어둔 거야. 엄마가 하늘나라에 갈 걸 알고 있었어요? 사람은 언젠가는 모두 하늘나라에 가게 되어 있어. 엄마는 그걸 알고 있었나 봐.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몇 달 후 지훈이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9살이 되는 생일이었어요. 명자와 경수는 조용히 생일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생일 당일 지훈이는 기억의 방에서 엄마와 함께 생일을 보내고 싶다고 했어요. 엄마한테도 생일 축하받고 싶어요. 세 사람은 함께 기억의 방에 내려갔습니다. 작은 케이크와 촛불을 준비해서 생일 파티를 했어요. 엄마, 저 9살이 됐어요. 많이 컸죠? 지훈이는 엄마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명자와 경수는 그런 지훈이를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엄마를 이렇게 사랑하고 그리워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거든요. 촛불을 끄면서 지훈이가 소원을 빌었습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 모두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함께 있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지훈이가 잠든 후 명자와 경수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훈이가 많이 컸네요. 그래, 이제 제법 의젓해졌어. 이런 식으로 계속 키울 수 있을까요? 명자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해야 해. 다른 방법이 없어. 진실을 모르고 자라는 게 지훈이에게 정말 좋은 일일까요? 지금은 그게 최선이야. 나중에 지훈이가 어른이 되면 그때 판단하자. 경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숨겨진 방. 닫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지훈이가 좋아하네요. 그래, 이제는 정말로 엄마와 아들의 추억이 담긴 방이 됐어. 명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이야,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지훈이라는 소중한 아이를 남겨줘서. 바람이 창문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마치 선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지훈이는 계속 자라갔습니다. 때로는 궁금한 것들을 물어봤지만 명자와 경수는 아이가 상처받지 않을 만큼만 대답해줬어요. 그리고 기억의 방은 정말로 지훈이에게 엄마와의 소중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비록 시작은 끔찍한 비밀이었지만 이제는 사랑과 그리움이 담긴 곳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지훈이는 엄마의 사랑을 느끼며 건강하게 자라갔습니다. 명자는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지훈이가 행복하게 자라기를, 그리고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되더라도 상처받지 않기를.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무료이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댓글은 사랑입니다.